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옛날 만화 중에 하나인 GS 미카미 극락 대작전에 대해서 이런저런 잡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아마 또 제 연배쯤에서는 이제 GS 미카미 극락 대작전이라는 이제 그 원제보다는 그 옛날 이제 고스트 스위퍼라는 제목을 기억하실 것 같고, 이제 그게 옛날 챔프에서 연재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이제 90년대고 또 이제 역시 또 그 시대의 어목함이 있어서 조금 좀 노출이 있는 장면이나 수위가 좀 있는 그런 대사들은 다 이제 수정이 됐고, 장면도 다 수정이 됐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또 이제 이 제책 방식이 또 그 좌우 반전이 돼 있어가지고 이래저래 참, 그러니까 일본 만화들은 그 좌우 반전 되는 순간 참 많은 이제 애로가 생기게 되는데, 그 당시에도 또 이제 이름도 다 한국 이름으로 바꿔야지, 그러니까 일본만 한 것도 티내면 안 돼가지고 참 이래저래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와서 그 옛날 구판을 보면은 정말 일단 번역도 개판이고 뭐 참 좀 조악하죠, 이제 그 정발된 상태가. 근데 개인적으로 이 고스트 스위퍼라는 만화를 참 좋아했는데 번역이라든가 또 뭐 지명, 인명 이제 이런 다 좀 이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좀 완전판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뭐 이 만화가 근데 또 조금 뭐 그렇게 이제 사실 객관적으로 따지면은 막 엄청 메이저하고 막 인기 작은 뭐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또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나 그냥 꿈인가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뜬금없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게 진짜 그 원작에 충실한 또 이제 그 번역과 제목도 원제로 바뀌고 인물 이름들 또 이제 장면들도 다 수정이 거의 안 된 정말 완전판이 나와가지고 저는 아주 매우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 이제 이 주인공들 이름 이제 미카미 레이코, 요코시마 타다오, 오키누, 이제 보통 이 주연 3인방 과거판을 보신 분들은 이제 이 원래 이름보다도 이제 루나, 장호동, 그리고 낭낭이란 이름들이 더 이제 아마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때는 좀 솔직히, 근데 의외로 루나랑 낭낭은 좀 어울려. 근데 이제 사실 난 장호동은 조금 되게 옛날에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의외로 이렇게 원제로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또 나한테는 장호동이 더 친숙하다 막 이제 이런 분들이 또 많이 계셔가지고, 사실은 뭐 옛날에 그거 그 오늘부터 우리는 같은 경우도 의외로 한국 이름을 더 좀 친근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또 뭐 장호동을 더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만화는 참 보면은 저는 이제 옛날에 잘 모를 때는 이게 혹시 그 이제 람마나 뭐 시끌별 녀석들 이제 매종일각의 작가로 유명한 이제 타카시 루미코가 그린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는 이제 막연히 약간 그림체가 약간 조금 이제 루미코 여사의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약간 개그 스타일도 이제 특히나 뭐 람마나 시끌별 녀석들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루미코 여사님의 이제 그 개그 스타일이 그 한 편 한 편 또 에피소드식인데 다 와장창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되게 뭔가 굉장히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막 이제 이 사고가 터지고 막 그 주인공들이 한 편 한 편마다 이렇게 사고를 치면은 과연 뒷수습을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사고를 치면서 항상 매화가 끝났기 때문에, 약간 이 고스트 스위퍼라는 만화도 메인이 에피소드식인데 물론 이제 뒤로 가면은 또 약간 이제 좀 장기 에피소드가 나오고 또 이 스토리 전체적으로 또 중간중간 좀 굵직굵직한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화 한화 이제 또 유령 퇴치에 얽힌 이제 그런 개그 에피소드로 이렇게 옴니버스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건데, 이것도 보면은 거의 개그가 약간 조금 그 람마나 이제 시끌벌 녀석들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루미코 여사님 같은 그런 개그의 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어릴 때는 뭐 작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이제 혹시 람마 작가가 이것도 그린 건가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약간 좀 루미코 스타일의 영향을 이제 저는 좀 느끼긴 하거든요. 이 만화를 보면은. 근데 지금 와서 다시 봤을 때도 좀 놀랍다고 생각이 든 거는 뭔가, 근데 어떤 의미에서 전 개인적으로는 이 만화만 봤을 때는 루미코 여사님의 뭐 다른 그런 이제 명작들이 워낙 많은데 그런 명작들에 꿀리지 않고, 어떤 의미로는 저는 더 좀 나은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참 이 만화가 이 작가의 인생작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리고 사실 저도 이 이제 작가가 시이나 타카시라는 작가인데 이분이 이거 말고 다른 뭐 히트작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마 이제 더 2000년대 들어서 뭐 그린 거 뭐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GS 미카미만큼의 그런 뭐 성공과 인지도인 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저도 이것도 좀 약간 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또 이건 약간 좀 일본 작가들이 왜 딱 좀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왜 갈수록 그림체가 퇴보를 하는 건지 이게 그러니까 8, 90년대 좀 잘 나가던 작가들이 그 최근 그림체를 보면 되게 이상하게 다 그림체들이 바뀌어 있으니까 오히려 옛날 그림 옛날에 그림을 더 잘 잘 그렸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보면 왜 지금 그림체가 더 별로지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전에 이제 제가 또 얘기했던 그 공자광 때도 좀 그런 말을 했는데 뭐 공자광이나 저는 좀 그 바람의 검심 작가도 오히려 되게 오랜만에 바람의 검심 1권을 보면은 옛날이 더 잘 그렸어 그림을 지금 그림체보다 옛날 그림체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일본 그림체가 되게 서툴고 점점 이제 약간 중간쯤 가면서 그림체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그림이 실력이 좋아지는데 몇몇 작가들은 오히려 옛날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그림체가 오히려 퇴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근데 저는 좀 이 작가도 약간 조금 왜 그 90년대 그렸던 그림이 훨씬 잘 그리는데 왜 지금 그림체가 이렇게 이상해졌지 좀 네,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그 완전판 나온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작가가 또 새롭게 그린 에피소드가 마지막 권에 추가가 돼 있는데 저는 너무 저 그림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 옛날 그림체가 훨 나은데 왜 이 그림이 이상해졌을까 좀 이제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 만화가 참 그러니까 많은 미덕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소소한 개그 만화 같기도 한데 일단 또 그 옛날 이제 8, 90년대 좀 잘 나갔던 그 퇴마라는 그 주제가 은근히 퇴마를 소재로 삼은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건 약간 좀 진지한 테마는 아니고 이제 약간 조금 이제 코믹한 톤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퇴마물인데 일단 코믹이고 또 주인공이 또 여자 주인공인데 네, 약간 섹시가 이제 있는 거지. 이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되게 은근히 점점점 이제 뒤로 가면 신 캐릭터들 계속 나오고 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주인공 일행 집단이 엄청나게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데 저는 또 최근에 오랜만에 보면서 와 이게 되게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다 잘 만들었다는 거죠. 캐릭터들이 다 뭔가 좀 정감이 가고 하나하나 뭔가 이렇게 생동감이 있어요. 되게 은근히 뭔가 좀 병풍 같은 캐릭터가 별로 없고 다 뭐 적으면 적은 대로 좀 이제 조연 주조연급이면 주조연급대로 다 이렇게 좀 역할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이제 좀 약간 큰 에피소드가 생기면 또 다 이 캐릭터들이 집결해가지고 또 주인공들과 또 힘을 모아주다가 또 평소에는 투닥투닥하고 또 서로 이렇게 하는 게 또 뭔가 참 되게 이게 다 호감이 가고 정감이 가는 참 그런 캐릭터성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그런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또 약간 중후반부 가면은 결국 이 이제 처음에는 정말 이 밝힘증 빼고는 뭐 내세울 게 없던 이 주인공이 이제 요코시마가 뒤로 가면 갈수록 또 얘도 조금 성장을 하면서 은근히 파워업을 하면서 약간 소년 배틀물, 소년 성장물의 약간 그 정석적인 주인공 느낌이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또 이렇게 약간 좀 빠지면 되게 이제 처음과 그 나중에 톤이 달라지면서 뭔가 좀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되게 그러니까 소년 배틀물적인 느낌도 있으면서 또 어쨌든 계속 개그 코믹이 계속 그렇게 절대로 죽지 않고 그 은근 이제 이거 진지한 스토리가 나왔을 때도 어쨌든 그 개그를 잊지 않기 때문에 사실 또 이게 진지할 때 또 개그 잘못 치면은 또 분위기 오히려 해칠 수가 있는데 정말 이 만화 그 진지한 파트에서도 그 개그가 뭔가 그 거슬리지가 않고 다 저는 하여튼 모든 에피소드마다 그 개그들이 다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또 에피소드 하나하나씩 하는 방식이 어떤 의미로는 더 쉬운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큰 이제 주제를 따라가는 이제 그런 스토리는 이제 큰 얼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쭉 진행하면 차라리 나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매 회마다 하나하나 뭔가 새로운 얘기를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개그 코너에서 매번 새로운 코너를 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텐데 근데 이게 완전판 기준으로 단행본이 이제 한 23권 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다 엔간하면 이 매회의 퀄리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가지고 참 진짜 이거 이렇게 이거 주간 연재였을 텐데 매 회마다 이렇게 이 정도의 일정한 개그를 잘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뽑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와서는 정말 이런 색깔의 이런 톤의 작품이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저는 리드북스를 주로 이용하는데 이것도 이제 보면은 댓글들에서 이제 정말 또 이것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댓글 되게 많은 거야. 주인공이 너무 성희롱, 성추행이 너무 심해가지고 꼴배기 싫어서 보기가 싫다 막 이런 댓글이 되게 많은 거야, 되게. 근데 저는 확실히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좀 옛날 그 8, 90년대 만화 주인공들 중에서 이런 호색한 형의 캐릭터들 되게 많거든 솔직히. 그때는 좀 이런 타입의 주인공들이 되게 많아서 특히 이제 시티헌터로 좀 유명한 이제 거의 시티헌터가 뭐 약간 대표격인 느낌이 이제 사회바료의 그런 캐릭터성이 심지어 사회바료는 뭐 자기 성기로 막 개까지 치기 때문에 그 옛날에 사실은 그 8, 90년대 좀 유명한 만화들 보면은 이런 유형의 주인공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다못해 제가 또 앞서 말씀드린 약간 루미코 여사님의 그 시끌벨 녀석들 우르사이 야츠라 그것도 그 모로보시 아타루라는 주인공이 그러니까 요코시마랑 이 아타루랑 되게 비슷해 사실은 좀 비슷한 타입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되게 여자 좋아하고 밝히고 이제 막 그 사실 이제 거기서 또 나오는 이제 개그가 있는 거죠. 물론 실제 세계에서 이런 얘처럼 하면 진짜 미친 놈이지만 근데 따지면 이거는 뭐 GTA를 재밌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정말 GTA 주인공들처럼 진짜 길거리에서 막 이유 없이 사람을 막 패고 뭐 차로 사람을 치지 않는 것처럼 이제 이것도 그냥 어디까지나 만화에서 이제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건데 제가 지금 열과 뭐 사회바료 아타루 뭐 이런 캐릭터들만 봐도 이런 걸로 좀 유발되는 개그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물론 이제 지금 관점에서 보면 또 이제 그런 장면들이나 이제 주인공들의 언행이나 행동들이 좀 이제 불쾌하게 사람에 따라서는 불쾌하게 느껴질 수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옛날에 또 그런 걸 다 이제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시대적으로 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근데 만약 그게 그걸 거세해버리면 이제 이 작품 자체의 색깔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코믹한 그 장면들이 나오는 건데 이제 그거를 되게 저는 이제 그 댓글들의 반응을 보면서 야 그 주인공 때문에 막 짜증이 나서 보기 싫다는 그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예, 시대가 바뀐 게 또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나는 왠지 그냥 이 요코시마는 별로 그렇게 꼴보기 싫은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이제 얘가 약간 하여튼 전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되게 좀 정감이 가가지고 의외로 예. 물론 현실 세계에서 매사 이러면 진짜 그러니까 미친 놈이지만 이제 이건 현실이 아니니까 이건 만화잖아. 만화는 만화로 이제 보는 거지. 아무튼 또 이제 그런 호색형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데 얘가 처음에 이제 점점점 이제 그렇게 어디까지나 이제 그 이제 미카미 레이코에 대한 어떤 그 흑심만으로 이제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미카미 레이코가 운영하는 유령 퇴치 사무소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또 점점점 이제 어느 순간 그 번뇌를 이제 영역으로 승격시켜가지고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래도 의외로 한 사람 몫을 해내게 되고 마치 손오반 마냥 좀 이제 큰 잠재력을 가진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나와가지고 은근히 또 중요한 순간에 또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하지만 그 와중에 개그는 절대 잊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지금 또 보면 약간 멀티버스 마냥 또 이제 그 또 미카미 레이코와 또 그 요코시마가 결혼을 한 또 그 미래의 또 세계선이 또 따로 있고 막 그렇게 나와서 그래서 사실은 또 이제 이 만화에 굉장히 많은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또 이제 이것도 뭔가 조금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같은 느낌이 약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미카미 뭐 오키누 이런 캐릭터들 말고도 또 뭐 에미, 메이코, 뭐 마리아 하여튼 굉장히 서브 히로인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또 그 히로인들 하나하나마다 또 각자의 그 매력이 있고 특성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에미 같은 경우는 미카미야 라이벌 포지션으로 서로 각을 세우면서 그 서로 투닥투닥거리다가 또 그렇게 투닥투닥거리지만 또 심각한 상황에선 또 힘을 합쳐가지고 또 이제 그런 가끔 우정을 보여줄 때도 있고 또 이제 식신을 다루는 이제 그 메이코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캐릭터도 이제 그 옛날 구판에서는 이제 그 명지란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명자 이제 메이코가 명자니까 이제 명자로 하긴 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짝다기 하나 빼가지고 이제 명지란 이름으로 옛날에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그 캐릭터도
굉장히 뭔가 이제 맨날 그 미숙해가지고 식신들을 다루는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지만 이제 그 제어를 못해가지고 맨날 사고 치는. 근데 또 이제 거기서 오는 또 매력이 또 있는 캐릭터고, 이제 마리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닥터 카오스라는 또 개그를 참 많이 치는 또 그 박사님이 나오는데, 또 그 양반이 이제 또 이제 만든 약간 사이보그 로봇으로 나오는데, 또 저는 이 마리아도 굉장히 평소에 또 개그 장면 많이 나오지만 은근히 또 몇몇 장면에서 굉장히 또 진지하고 뭔가 은근히 마리아가 그 주제로 나왔던 에피소드가 몇 개 많이 있거든요. 그 인상적인 에피소드 있었는데, 이 세계관에서는 액진당이라고 이제 그런 고스트 스위퍼들이 이제 이용하는 아이템 샵이 있는데, 그 아이템 샵의 주인장도 또 이제 항상 엉뚱한 짓 해가지고 또 이제 많은 사고를 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 양반이 이제 뭔가 먹으면 반하는 약 같은 걸 또 이제 요코시마한테 팔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미카미한테 먹일래다가 이제 그게 잘못돼가지고 그 약을 이제 마리아가 뒤집어 쓰고, 또 이제 또 다른 약간 무슨 그 중국의 큰 거대 동상이 또 그걸 뒤집어 써가지고 이제 그게 다 이제 걔네가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요코시마한테 사랑해요 하면서 이제 막 그 몰려드는 또 이제 우당탕탕 또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근데 거기서 마리아가 이제 막 이게 굉장히 강철 사이보그 이제 파워가 센 로봇이기 때문에 걔가 이제 포옹을 하면 막 으스러져서 이제 죽게 생겼단 말이지. 그래서 근데 거기서 막 뭔가 이제 계속 막무가내로 기물을 파손하면서 이제 사랑한다고 쫓아오게 되는데, 약간 공포스럽게. 근데 거기서 그 이제 중국 거대동성이 나왔을 때 마리아가 이제 요코시마를 지키겠다고 싸우면서 싸우다가 이제 마지막에 뭔가 스스로 딱 기능을 정지하는데, 그 에피소드가 뭔가 되게 좀 아련하고 되게 슬프거든요. 되게 좀 이뤄질 수 없는 사랑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어쨌든 되게 사실은 조연 캐릭터인데, 또 좀 지금 봐도 왠지 뭔가 좀 짠한 느낌이 약간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오키누가 유령인데 맨 처음에 1화 때 나오는 이제 또 가장 주인공 일행 중 트리오로 처음에는 한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 뭐 중간에 약간 또 다시 퇴장했다가 나중에 결국 인간으로 살아나게 됐는데, 사실 오키누에 관련된 이제 그 에피소드도 굉장히 좀 이 만화 자체의 어떤 메인 스토리를 이제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 죽었던 영혼이기 때문에 키누의 몸을 찾게 돼가지고 뭐 인간으로 부활하는데 또 그 기억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그제 기억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장기 연재물에 이제 좀 뒤로 가면 좀 스케일이 커지고, 이제 사실은 그러면서 좀 이제 약간 이게 작품성이 좀 떨어지면서 뭔가 아 이거 너무 억지로 좀 얘기 이어가는 느낌이 이제 드는데,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은 보통은 그런데, 이 만화는 그래도 되게 조금 그렇게 장기로 연재하면서도 꽤 은근히 그렇게 막 개판치진 않았어요. 은근히 뒤로 가도 뭔가 이 작품의 처음과 끝의 그 분위기가 좀 잘 이어지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전 그래서 그걸 되게 좀 높이 사는 부분이 있고, 사실 엔딩도 이제 이 작품답다라는 생각이 들게 그냥 끝났거든. 되게 뭐 마지막 회라고 해서 막 뭔가 조금 뭐 되게 진지하거나 뭐 찡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처음 때 어떤 그 즐거웠던 느낌으로 마지막도 그냥 되게 코믹하게 잘 좀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재밌어가지고 끝나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요즘에 하도 또 이제 일본 만화들도 그 과거에 이제 잘 나갔던 거 굳이 또 지금 뒤에 이어서 그리는 게 있는데, 저는 그래도 오히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뭐 이 고스트 스위퍼 뭐 2 이런 거는 아직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그런 거는 그래도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참 많은 매력적인 이제 여성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 기본적으로 계속 이 미카미가 결국 언젠가는 뭐 요코시마랑 엮인다, 요코시마 결혼한다 뭐 이런 암시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뒤에 또 아슈탈이라는 이제 큰 거대 악이 나와가지고 GS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또 그런 진지한 에피소드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아슈탈의 부하 3인방 중에서 이제 루시올라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또 정말 요코시마랑 되게 잘 될 뻔 해가지고, 이제 또 많은 이 GS 미카미의 독자들은 이제 아 진 히로인은 루시올라다 뭐 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죠. 물론 루시올라도 이제 그 스토리가 또 나름대로 이게 가슴 짠한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더 진지하게, 사실은 이제 미카미랑 그렇게 뭐 진지하게 과연 이게 커플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반면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가가 좀 의도치 않게 나온 결과가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루시올라와의 그 스토리가 참 굉장히 애절하고 또 나름대로 풋풋하고 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루시올라는 결국 또 이제 그 죽음으로 퇴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이루어지진 못하고, 은근히 또 그냥 그 루시올라와의 그 추억도 그냥 또 요코시마답게 그냥 약간 또 좀 뒤로 제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요코시마랑 제일 어울리는 건 나는 오키누라고 생각을 하거든, 솔직히. 약간 그런 뉘앙스도 좀 작품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풍기고, 왜냐면 오키누가 좀 이제 또 착하기도 하고, 사실은 가장 착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여성 캐릭터 중에 좀 가장 정상, 그나마 좀 이제 여기 좀 다들 이렇게 좀 제정신들이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그 중에서 좀 제일 순수 착한 약간 순수 미소녀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키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또 이렇게 요즘 독자들의 입장에서 정말 뭐 성희롱 성추행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요코시마의 그런 것도 좀 되게 잘 받아주고, 요코시마 스스로도 참 쟤 정말 좋은 애다 진짜, 유령만 아니었으면 막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지. 작품 자체에서 결국에는 뭐 누구랑 커플이 됐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그거긴 하지만은,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얘기한 그 히로인 말고도 쇼루키라는 히로인도 있지. 이제 그 옛날 이름은 소룡공주였죠. 쇼루키도 이제 어떤 천계의 신이기 때문에 이 주인공들을 파워업 시켜주는 역할을 맡기도 하고, 또 이제 뭔가 이 인간 세계 내려왔을 때 패션은 되게 굉장히 귀엽죠, 되게. 그래서 그 캐릭터 참 매력적이고, 이제 은근히 내가 지금 와서 이제 이 GS 미카미를 보면은 이게 참 사실 90년대 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제 일단은 또 기본적으로 여기서 막 미니카로 달려라 부메랑, 아니면 이제 뭐 폭주 형제, 레치앤고지 이런 것처럼 그 옛날 미니카 열풍이 한때 있었는데, 저도 약간 초딩 시절에 그 문방구에서 막 그 서킷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미니카를 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니카로 또 대결을 하는 막 에피소드가 있고, 유령이랑 그런 에피소드 있었고, 이제 또 참 저도 이제 이번에 이렇게 새로 나온 완전판이 좀 번역이 참 너무 이제 원본에 충실해가지고 너무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또 그 노래방 기계로 이제 노래로 이제 유령을 퇴치하는 뭐 그런 에피소드가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주인공들 중에서 이제 애들이 막 자기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막 선곡을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다 일본 이제 노래들을 다 선곡을 하지. 근데 거기서 그 에미랑 메이코가 나카모리 아키나의 디자이어를, 이게 그러니까 사실 딱 그 시기가 그 9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나카모리 아키나의 그 노래가 그 당시에 되게 이제 인기 곡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걔네가 아니 그 나카모리 아키나 노래를 부르길래 와 세상에 또 거기서 전 되게 좀 나카모리 아키나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참 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저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일본 만화들이 그 작품 내에서 뭔가 이제 그 일본에서의 막 그 유행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유명인들에 대한 언급을 한다거나 이제 뭐 그런 유명 곡들을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국내 번역가들이 좀 굉장히 이거를 그대로 번역을 하고 주석을 달아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뭔가 우리나라 노래로 이렇게 대체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센스 있게 뭔가 로컬라이징을 해야 되나, 약간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조금 그 원본에 그걸 살려놓고서 그냥 주석을 달아줬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또 그런 거 보고서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노래는 뭐 어느 가수의 누구 노래인데 뭐 90년대 언제쯤에 되게 유행을 했던 노래다 뭐 이제 이런 주석을 달아주면은 난 그런 게 오히려 더 이제 그런 것도 좀 그런 게 이해를 더 돕는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좀 이제 전 원본을 좀 보고 싶어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제가 그 슬램덩크 얘기하면서 조금 우리나라 이름이 물론 잘 나오긴 했지만 그 원래 이름도 좀 살렸으면 좋겠고, 사실 또 그 1권 슬램덩크 1권 보면은 막 그 강백호가 부르는 노래 있잖아. 막 그 되게 차인 다음에 그 부르는 노래. 근데 사실 그 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거 지금 만화책에서 이거를 옛날에는 이제 신승훈 노래였고, 이제 요즘 번역판은 이제 싸이에 새로 바꿔놨는데, 난 좀 그런 거보다는 그냥 그 원본 노래 해주고 그 가사 그대로 써주고 이제 뭐 주석을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거는 이제 그것도 있고, 또 그 셀러그 일본 같은 경우에 뭐 그 작가의 또 자기 뭐 펠레터 그 주소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이제 우리나라 편집부 주소로 바꿔놨지만은 그런 것도 좀 그냥 좀 다 살려놓고 그냥 원본을 살려놓고 그냥
주소 달아놓으면 지금 요 주소로 보내면은 뭐 어차피 이사 갔을 거니까 작가들도 그런 걸 차라리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어떤 이제 저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게 이제 항상 우리나라의 그 정발되는 이제 만화들을 볼 때마다 좀 그런 게 아쉽다는 거죠. 고스트 스위퍼 참 좀 최근에 나온 그 완전판들 중에서 전 되게 참 정말 잘 된 케이스라고 생각하거든 진짜. 일단 그렇게 나카모리 아키나 노래를 그대로 살린 것만 해도 저는 되게 괜찮고 또 정말 옛날 버전이 얼마나 그렇게 수정이 많이 됐는지 노출도가 높은 장면이 이제 뭐 옷이 찢어진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또 이제 사실 지금 보면은 뭐 이게 그렇게까지 뭐 막 야하고 막 그렇게 어떤 좀 음란한 느낌이 아니란 말이지. 이제 옛날에 그 애니메이션을 또 이제 봤었는데 원판이 궁금해가지고 한 40 몇 회인가 되고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 원작 만화에서 이제 그 후반부까지는 이제 그리지 않았고 이제 그 루시올라 나오는 그 파트는 안 나왔고 이제 거의 한 그 파트 전 정도까지의 이제 에피소드들 어차피 이 만화도 이제 한 회 한 회 에피소드니까 조금 그래도 애니메이션화를 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오프닝 곡이 굉장히 좋죠. 정말 딱 90년대가 느껴지는 사운드의 그 음악이기 때문에 원작 만화의 분위기도 잘 살려서 저는 참 이 GS 미카미 이 작품 자체가 좀 되게 코믹하면서 훈훈하면서 또 액션 재미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도 너무 좋아하는데 또 이제 참 그 댓글 보면서 이제 이 시대의 흐름 때문에 다시는 이제 이런 작품이 나오기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더욱 뭔가 이 GS 미카미라는 작품이 가치가 있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 다시 나오지 못할 물론 이제 지금의 뭐 이런 약간 언행을 조심하고 또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PC라는 게 결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대신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거에 이제 조금 약간 거침없이 나왔던 어떤 그런 사실 가상의 이야기들, 즉 그런 가공의 이야기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이나중 탁구부도 이제 지금이라면 다시는 나오지 못할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이나중 같은 거 그리면 아마 작가 매장당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거죠, 뭐. 시티헌터도 그렇게 뭐 주인공의 캐릭터성 때문에 지금 세대 누군가는 또 뭔가 뭐 이런 저질 만화가 있냐 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니 그게 참 단순히 그걸로만 치부될 건 아닌데 당연히 그 진지 빨자면 솔직히 되게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근데 이제 그냥 이거 만화로 봤을 때는 나는 이 캐릭터가 되게 호감 가고 정감 가고 뭔가 그러니까 되게 호색하는데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란 말이지 되게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인 건데 뭐지 그것도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다시는 나오지 못할 그런 과거의 명작들을 볼 때마다 또 그런 시대의 그 배경이 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시대의 분위기, 시대의 환경 덕분에 그래도 참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작품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참 GS 미카미 되게 그것도 너무 그 스토리를 얘기하자면은 너무 너무 파편화된 얘기가 너무 많고 너무 방대하니까 제가 그냥 뭐 저도 생각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원래 저희 방송이 그냥 딱히 뭐 대본이 없고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방송이 되기 때문에 또 뭐 스토리를 막 얘기하기는 참 뭐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얘기하고 또 여기서 이제 그 미카미가 약간 신통곤이라고 이제 또 유령들 퇴치할 때 그 전용으로 쓰는 약간 그 이제 그 스타워즈의 광선검의 약간 조금 변형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이 약간 들고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이제 그걸 미카미를 대표하는 이제 그 부적과 신통곤을 든 미카미의 모습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죠. 그리고 항상 이제 부적 값을 아까워하는 그 부적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러면서 몇 백만 원이라고 부적 하나에 그런 게 마음에 들었어요. 또 이 만화가 그러니까 소년 배틀물적인 성격이 좀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미카미도 점점 뒤로 가면서 쇼루키한테 훈련 받으면서 또 파워업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또 가장 인상적인 그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또 이제 후반부에 약간 이제 그 요코시마랑 동료가 되는 이제 유키노조라는 애가 나오는데 이제 얘가 처음에 나쁜 놈이었지 그래서 이제 이 두 명의 동료들이 있었는데 뭐 한 놈은 일찍 그냥 퇴장을 했고 칸쿠로라고 이제 저도 이게 옛날 그 구판 이름이 생각나는데 옛날 구판 이름은 감군이었어요 감군 초반에 이제 악당으로서 좀 은근히 좀 이제 셌거든 그래가지고 얘가 주인공들을 애먹이다가 퇴장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뭔가 마왕이 부활하면서 얘도 부활을 해가지고 다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유키노조가
너는 칸쿠로 하면서 당황을 하더니 다음 컷에 그동안 죽어있던 네가 내 상대가 되겠냐 이러면서 너무 쉽게 이긴 거야. 그게 소녀만은 파워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드래곤볼로 대표되는 이제 그런 소년 배틀물에 그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전에 나왔던 악당들이 쩌리가 돼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소년 배틀물의 문제죠. 그 파워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 뒤로 가면 갈수록 센 놈 다음에 더 센 놈 더 센 놈 나오고 주인공도 그만큼 세지기 때문에 이제 좀 초반부에 나왔던 악당들은 상대적으로 조무래기가 돼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이제 그거를 되게 만화에서 되게 대놓고 그냥 소년만은 파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 막 이래가지고 그런 대사로 표현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거 사실은 죽어있던 네가 상대가 되겠냐. 왜냐면 그 사이에도 이미 유키노조가 또 몇 번 파워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소년 배틀물도 현실적으로 따지면 그게 사실 맞아. 따지면 과거에 저기 막 되게 뭐 있을 것처럼 부활했는데 사실은 그동안은 이미 주인공 일행은 레벨업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도 저는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B급 감성이면서 은근히 재미가 좀 꽉 차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의 작품이라 제가 좋아하는 고스트 스위퍼, GS 미카미 극락 대작전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悩ましげなボディこの街をハイヒールで飛び回ればビモの今夜摩天楼の足元時代錯誤の罠血迷った危ない奴らなら極楽へ行かせちゃうわ大胆な私の技の中どれでも好きなのをあげる